아침 산들바람에 봉투가 흔들리는 모습에 그는 차를 세우고 확인하게 되었다. 그 봉투 안에서 박진우 씨가 발견한 것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동물 구조 이야기 중 하나로 이어질 분노를 일으켰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작은 진돗개 백구는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 공장을 폭로하고 지역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킬 여정에 오르게 되었다. 박진우 씨는 20년 넘게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누비며 장거리 화물차를 운전해왔지만 2023년 쌀쌀한 10월 아침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정기 운행 중 7번 국도 갓길에서 발견한 광경은 그 어떤 경험으로도 대비할 수 없는 것이었다. 48세의 운전기사는 경로를 따라 순조롭게 운행하던 중 눈에 들어온 무언가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약 50m 앞 자갈 깔린 갓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있었다. 이게 뭐야? 진우 씨는 거대한 화물차를 갓길에 안전하게 세우고 비상등을 켜며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에 엉킨 다친 동물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에 다가가자 움직임이 안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우 씨의 손은 떨렸고 그는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봉투를 풀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잔인함을 즉시 깨닫게 하는 작은 낑낑거림이 새어나와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다. 봉투 안에는 태어난 지 6주도 채 되지 않은 진돗개 백구가 있었다. 작은 생명은 겨우 의식이 있었고 연약한 몸으로는 머리를 거의 들 수 없었다. 아름다운 새하얀 털은 탈수와 방치로 푸석해졌고 큰 귀는 지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세상에, 진우 씨는 강아지를 부드럽게 봉투에서 들어 올리며 속삭였다.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아가야? 몸무게가 겨우 3.5kg 정도 나가는 강아지는 심하게 탈수된 상태였고 며칠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 지낸 흔적이 역력했다. 작은 분홍색 혀는 건조하고 창백했다. 눈은 퀭했고 호흡은 얕고 빨랐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대로 울 기력조차 없어 완전한 유기 상태임을 말해주는 희미한 낑낑거림만 낼 뿐이라는 점이었다. 진우 씨가 봉투 안을 살피자 더욱 끔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식도, 물도, 담요 한 장도 없었다.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버려진 작은 강아지뿐이었다. 봉투는 꽉 묶여 있었고 이는 진우 씨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강아지가 질식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건 살인 미수나 다름없어. 진우 씨는 죽어가는 강아지를 자신의 여벌 재킷에 감싸며 이를 악물었다. 어떤 괴물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 거야. 진우 씨는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동물학대를 신고하고 응급수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은 50km 나 떨어져 있었고 진우 씨의 눈에는 강아지가 빠르게 쓰러져가는 것이 보였다. 이 무고한 생명이 살아남으려면 1분 1초가 중요했다. 조금만 버텨, 얘야. 진우 씨는 강아지를 트럭의 침대 칸에 부드럽게 놓고 응급동물병원을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제 안전해. 다시는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할 거야. 운전하는 동안 진우 씨는 감정이 북받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쇠약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강아지는 마침내 안전을 찾았다는 것을 아는 듯 진우 씨의 온기에 더 가까이 파고들려 했었다. 숨막히는 봉투 안에서 몇 시간의 공포를 겪었을 강아지를 늘 푸른 동물응급의료센터의 최선영 원장이 보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이해했다. 이 작은 생존자의 첫 회복 주간은 진우 씨의 헌신과 최 원장의 수의학적 전문성을 모두 시험하는 24시간 내내 생사를 건 싸움이 되었다. 작은 진돗개는 동시에 여러 의학적 응급 상황과 싸우고 있었다. 심각한 탈수, 영양실조, 저체온증, 그리고 정상적인 강아지 발달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트라우마. 진우 씨,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이해하셔야 해요. 최 원장은 기저귀라고 이름 붙인 강아지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강아지는 2시간마다 먹이를 줘야 하고 지속적인 체온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상태가 변하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미숙아를 돌보는 것과 같아요. 진우 씨는 기저귀의 회복에만 전념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 일을 휴직하고 자신의 작은 원룸을 임시 강아지 집중 치료실로 바꿨다. 그는 약을 투여하고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며 기저귀가 유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끊임없는 위안을 제공하는 법을 배웠다. 강아지의 회복은 극심한 유년기의 실연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로 인해 복잡했다. 기저귀는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소리에 움찔하는 등 심한 불안 증세를 보였고 신체적 치유를 퇴보시킬 수 있는 공황 반응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다. 이 아이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최 원장은 기저귀의 매일 검진 중 하나에서 말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유기는 신체적 회복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신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의 끈기 있고 부드러운 접근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낳기 시작했다. 장거리 운전사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쳐 주었고, 이는 기저귀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데 필수적인 자질임이 증명되었다. 더 중요하게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진우 씨 자신의 배경이 기저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주었다. 버려진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진우 씨는 최 원장과의 대화 중 털어놓았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집들을 전전했어요. 기저귀와 저는 서로를 이해해요. 기저귀의 정서적 회복의 돌파구가 온 것은 그가 마치 자신의 새로운 보호자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아파트 곳곳을 진우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을 때였다. 이 애착은 감동적이면서도 기저귀의 유기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냈다. 아이가 당신과 맺는 유대감은 일반적인 강아지 애착을 넘어섭니다. 최 원장은 관찰했다. 기저귀는 당신을 생명줄로 보고 있고 그 완전한 신뢰가 실제로 신체적 회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저귀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보살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지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비극적인 시작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어 탁월한 인지 발달을 시사했다. 이 강아지는 비범하게 똑똑해요. 진우 씨는 기저귀가 배변 훈련, 기본 명령어, 심지어 복잡한 제주까지 기록적인 시간 안에 마스터했다고 보고했다. 마치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는 걸 알고 그걸 낭비하지 않으려 결심한 것 같아요. 최 원장은 기저귀의 사건에 대해 동물학대 수사관들에게 연락했고 이는 수사로 이어졌다. 길가 쓰레기 봉투에서 죽기 직전에 발견된 지 3개월 후 기저귀는 그의 지능과 회복력이 전국의 동물 행동학자들과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는 멋진 어린 진돗개로 성장했다. 단순한 구조로 시작되었던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했다. 기저귀의 발달은 최 원장이 그의 비극적인 배경을 가진 강아지에게 가졌던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생후 4개월에 그는 문제 해결 능력, 감성 지능, 그리고 학습 능력을 보여주어 견종 인지 발달의 상위 100분위수에 위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초기 트라우마가 깊은 유대를 형성하고 인간의 감정을 읽는 능력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향상시킨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다. 기저귀는 배경에 관계없이 제가 어떤 계획에서도 거의 본 적 없는 뛰어난 공감과 직관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진 박사는 기저귀의 놀라운 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와서 설명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그의 초기 경험은 인간의 감정 상태에 대한 비범한 통찰력을 준 것 같습니다. 진우 씨는 트럭 운전으로 복귀했지만 기저귀를 그의 변함없는 여행 동반자로 포함시키기 위해 생활 방식을 수정했다. 강아지는 열정적으로 도로 위의 삶에 적응했고 휴게소, 쉼터, 그리고 진우 씨의 유목적인 생활 방식과 함께 오는 복잡한 사회 환경을 탐색하는 법을 배웠다. 기저귀는 전국 방방곡곡의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가 되었어요. 진우 씨는 뚜렷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했다. 운전자들이 그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주차장 곳곳에서 와요. 그는 고립되고 버려진 기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치료견 같아요.
하지만 기저귀의 가장 비범한 능력은 진우 씨가 여행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강아지가 정서적 고통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다. 기저귀는 우울증, 불안 또는 다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다가가 목격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직관으로 위안을 제공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기저귀가 칠곡 휴게소에서 잠재적인 자살을 막았을 때였다. 진우 씨는 한 젊은 퇴역 군인이 차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기저귀는 안절부절 못하며 명백한 긴급함으로 진우 씨를 그 남자 쪽으로 끌었다. 그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은 그 퇴역 군인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견했고, 기저귀의 부드러운 개입이 그 남자가 자신을 해치는 대신 전문적인 도움을 찾도록 돕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 이게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해병대 출신 강민준 씨는 사건 이후 말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 있었는데 이 놀라운 강아지가 어떻게든 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유기에서 살아남은 그의 이야기는 저도 제 어두운 생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박사는 기저귀의 치료적 개입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의 효과적인 정서적 지원 성공률이 전문적으로 훈련된 치료견들의 성공률을 초과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개인적인 트라우마 경험과 타고난 공감 능력의 독특한 조합은 버려지거나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는데 그를 비범하게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기저귀가 겪은 잔인함과 거절의 경험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이 박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표에서 그녀의 예비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생존이 가능하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으며 버려지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줍니다. 길가 구조 6개월 후, 기저귀는 대한민국 화물차 운송업계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고, 운송산업이 장거리 운전자들 사이에 정신건강과 고립을 다루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의 영감이 되었다. 트럭 운전자와 여행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저귀의 타고난 능력은 이동치료 활동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발전했다. 진우 씨의 트럭은 기저귀의 치료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고, 그들의 여행에는 이제 기저귀가 도로 위의 삶의 고립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제공하는 휴게소, 쉼터 및 교통 허브에서의 예정된 정차지가 포함되었다. 기저귀는 화물 운송업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코디네이터인 김서연 팀장은 기저귀 활동의 영향을 추적하며 설명했다. 진우 씨와 기저귀가 정기적으로 정차하는 노선을 따라 운전자 자살률이 15% 감소했습니다. 이게는 말 그대로 매주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국화물운송연대는 공식적으로 기저귀를 업계 최초의 인증 고속도로 치료견으로 인정했고, 그의 이야기는 운송업 종사자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동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창설에 영감을 주었다. 기저귀의 성공은 치료동물이 소외된 인구에 도달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박사의 기저귀와의 지속적인 연구는 트라우마 정보 기반 치료동물 훈련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낳았다. 그녀의 연구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한 동물들이 종종 비슷한 경험을 한 인간을 돕는데 전통적으로 훈련된 치료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저귀 자신의 생존 이야기는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이 박사는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 발표에서 설명했다. 누군가가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버려진 개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기저귀의 유기에 대한 수사는 더욱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강아지 공장 기소는 여러 도에 걸친 불법 번식 운영 네트워크를 폭로했고, 이는 연방 차원의 기소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동물 학대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 기저귀의 사건은 우리가 조직적인 동물 학대에 대한 연방 사건을 구축할 수 있게 한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수 지역에 걸친 수사를 이끈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윤지혜 경감은 설명했다. 그의 구조는 수천 마리의 동물을 학대하던 조직을 폐쇄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진우 씨와 기저귀의 관계는
그들의 삶을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전직 장거리 운전사는 단순한 운송에서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로 그의 경력을 변화시킨 목적의식을 발견했다. 기저귀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연내 운전자 정신건강 콘퍼런스 인터뷰에서 회고했다. 우리가 돕는 모든 사람, 기저귀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는 모든 운전자가 그의 고통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발전은 기저귀가 자신의 사명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다. 어린 진돗개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를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계속 놀라게 하는 직관으로 위안을 제공하는 것 같았다. 박진우 씨가 7번 국도 쓰레기 봉투에서 죽어가는 진돗개 100구를 발견한 지 1년 후 기저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치료견이 되었고 전국의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동물 복지와 정신건강 지원을 혁신하는 국가적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다. 기적의 동행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운송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200마리 이상의 인증치료 동물들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기저귀의 성공은 이동치료 프로그램이 전통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립된 인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기저귀는 치유가 반드시 임상 환경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국립이동치료연구소의 황인성 소장은 설명했다.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취약해질 수 있는 휴게소 주차장과 고속도로 쉼터에서 일어납니다. 기저귀는 그의 지능과 공감 능력이 모든 기대를 계속해서 뛰어넘는 멋진 성견 진돗개로 성장했다. 그의 활동은 수십 건의 자살을 예방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도왔으며 운송업 종사자들 사이에 산업 문화를 변화시킨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진우 씨의 변화도 똑같이 극적이었다. 한때 자신의 고립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트럭 운전사는 동물 복지와 정신건강 인식 모두에 대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옹호자가 되었다. 기저귀와의 파트너십은 그에게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기저귀는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무가치함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전국운송정신건강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회고했다. 그는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최악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자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저귀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기소는 강아지 공장 네트워크에 관련된 12명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고 선례를 남기는 동물 학대 처벌을 생성했다. 수사는 800마리 이상의 동물을 구조했고 상업적 번식시설의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연방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기저귀의 사건은 우리가 동물 학대를 기소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동현 검사는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는 배심원들에게 동물 유기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영향을 제공했습니다. 과학계는 기저귀의 이야기를 트라우마 회복과 치료 동물 발달의 획기적인 사례 연구로 받아들였다. 이 박사의 연구는 여러 권위 있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의 치료동물 훈련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쳤다. 기저귀는 인간의 잔인함 중 최악을 경험한 동물들이 가장 효과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박사는 그녀의 획기적인 연구 논문에서 결론지었다. 그의 발달은 트라우마가 회복을 통해 적절히 지원될 때 감성 지능과 공감 능력을 손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저귀 이야기의 경제적 영향은 운송산업 전반에 걸쳐 동물 구조 활동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자금을 창출했다. 기업 후원, 재단 보조금 및 풀뿌리 기금 모금은 기저귀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그램을 위해 수억 원을 창출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저귀가 버려지거나 가치 없다고 느꼈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이다.
버려진 희생자에서 유명한 치유자로의 그의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고 동물 구조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트라우마로부터의 자신의 회복 가능성을 믿도록 영감을 주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이 기저귀에게 편지를 써요. 진우 씨는 그의 유명한 동반자에게 온 메일의 우편물을 읽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원치 않거나 다르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버려지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고맙다고 해요. 기저귀의 여정이 시작된 곳인 7번 국도역. 이제 그의 구조의 중요성을 기리는 기념 표지판이 세워진 곳에 서서 진우 씨는 한순간에 연민이 어떻게 계속해서 생명을 구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종종 경탄했다. 기저귀는 단지 유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희망으로 변화시켰어요. 진우 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운전자와 함께 일하는 기저귀를 보며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최악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강아지는 모든 생명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존재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때로는 가장 비범한 치유가 가장 비범한 잔인함에서 살아남은 이들로부터 온다는 증거가 되었다. 버려진 희생자에서 치유의 영웅으로 변신한 기저귀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더 놀라운 동물 구조 이야기와 두 번째 기회의 힘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저귀의 이야기는 버려지는 것이 당신의 운명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버려지거나 가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기저귀의 여정은 트라우마를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의 지원은 동물과 인간 모두의 놀라운 회복력을 기념하는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잔인함이 그들의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요.